바다 건너편에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이는 섬이었습니다. 여객선이 하루에 2번 다녀가고 주민이 20명 남짓한 곳이었지요. 섬 중앙의 작은 언덕에는 하얀 등대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포구를 향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이 섬에서 태어나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육지로 나가 살다가 남편과 함께 다시 돌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친정엄마가 찾아왔거든요. 순아, 잘 잤니? 80이 넘은 친정엄마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이는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2사람은 함께 아침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텃밭 일을, 오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지요. 친정엄마는 저녁 무렵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이 멀지 않았어요. 걸어서 3분 거리였지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왜 매일 오세요? 어느 날 정순이가 물었을 때 친정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 나도 너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섬의 하루는 평온했지만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바람이 센 날에는 파도 소리만 계속 들려왔지요. 그런 날이면 정순이는 친정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더욱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알지 못했어요. 친정엄마의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2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입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이는 친정엄마가 평소보다 늦게 오는 것을 눈치챘어요. 6시 10분이 지나서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15년 동안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던 엄마였거든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늦잠 잤어. 친정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거든요. 그날부터 정순이는 친정엄마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침밥을 먹을 때 엄마가 젓가락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국그릇을 들 때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손이 떨려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친정엄마는 시큰둥하게 답하며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예전에는 정순이보다 빨리 까던 엄마였는데 말이지요. 며칠 후에는 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친정엄마가 텃밭에서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상처가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그냥 발이 걸렸어. 별거 아니야. 정순이는 엄마의 상처를 소독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집 앞 계단에서 휘청거린 적이 있었고 그저께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었지요. 그날 저녁 정순이는 친정엄마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엄마 집에 갈게요. 왜? 여기가 더 넓잖아. 그래도 가끔은 엄마 집에서 함께 있어야죠.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친정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빨래가 며칠째 널어져 있었어요. 집안도 평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부엌 개수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신문지가 흩어져 있었지요. 엄마,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순이는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오지랖 넓게 굴지 마.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요. 그 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친정엄마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지요. 정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지내기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직접 말하면 엄마는 화를 내셨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정순이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평소에는 잠을 재워주던 소리였는데 그날 밤에는 왠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각하면. 정순이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엄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화를 내시더라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정순이는 6시 30분까지 기다렸어요. 친정엄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정순이는 엄마 집으로 달려갔지요. 엄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친정엄마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친정엄마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것 같았어요.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한 듯 했지요. 아파요? 허리가 좀 아프네. 정순이는 급히 섬의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육지로 출장을 간 상태였어요. 간호사가 와서 응급처치를 해주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육지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요. 싫어. 괜찮다고. 친정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순이가 부축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정순이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 집으로 갔어요. 엄마를 씻겨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화장실에 데려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곁에 있어야 했지요. 집에 가서 쉬어. 나 혼자도 괜찮아. 친정엄마가 말했지만 정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이는 지쳐갔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넘어지거나 아플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지요. 낮에는 엄마를 돌보느라 자신의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친정엄마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셨던 엄마가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죽 좀 드세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힘이 나잖아요. 괜찮다니까.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정순이는 답답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기운을 잃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순이는 엄마 곁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깨어보니 친정엄마가 혼자 일어나려다 다시 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급히 수건으로 지혈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순아.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정순이는 섬의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육지에 요양원 같은 곳이 있나요? 있긴 한데. 왜 그래? 정순이는 친정 엄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가실까? 보통은 싫어하시는데. 그게 문제예요.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평생 이 섬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게다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지요. 그날 밤 정순이는 친정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이 들었고 창문 너머로는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면 화를 내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섬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정순이의 마음은 태풍 속 같았어요. 그때 정순이는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친정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길이 보인다고 하셨던 것 말입니다. 정순이는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정순이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친정엄마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정순이는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아, 밤새 안 잤니?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친정엄마는 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정순이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것이 어렵다고 자신도 지쳐간다고 말이에요. 미안하다, 순아. 친정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여기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는 좁은데 괜찮아요. 제 짐은 많지 않아요. 친정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정순이는 친정엄마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지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이는 엄마의 생활 패턴을 맞춰드리려 노력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시간에 차를 끓여드리고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지요. 순아,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친정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정순이가 어렸을 때의 일, 아버지와의 추억, 섬에서의 생활 등등. 정순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힘들어도 견디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정엄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밥도 조금씩 더 드시게 되었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순이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방 안에서 조금 걸어볼까요? 괜찮을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정순이는 엄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친정엄마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조금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요. 아직 다리에 힘이 없네. 괜찮아요. 조금씩 하면 돼요. 매일 조금씩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던 엄마가
며칠 후에는 방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아, 마당에 나가보고 싶어. 정말요? 응, 햇볕도 쬐고 싶고. 정순이는 기뻤어요. 엄마가 다시 의욕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정순이의 팔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걸었어요. 마당에 앉아서 햇볕을 쬐는 엄마의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기분이 좋다. 저도요, 엄마.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순이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에요. 친정엄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순이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었어요. 콩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엄마, 손맛이 역시 달라요. 오랜만에 뭔가 하니까 기분이 좋네. 밥을 먹으면서 정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엄마도 좋아지시는구나.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내요. 그래,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친정엄마가 정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등대 불빛이 보였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두 사람도 서로를 비춰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엄마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정엄마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도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까지 가볼까요? 포구까지 가보자. 정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포구는 집에서 꽤 먼 곳이었거든요. 천천히 가면 돼요? 물론이지. 우리 서두를 일이 뭐 있어. 두 사람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엄마는 지팡이를 짚고 정순이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따라 걸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순이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순이가 잘 돌봐줘서 그래요. 친정엄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순이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오랜만이라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포구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순아, 고마워. 친정엄마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냥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정순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랐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엄마. 내가 뭘 고마워해. 엄마가 제 곁에 있어 주셔서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친정엄마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순이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둘이 참 닮았네. 울복길이. 엄마 닮아서 그래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누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친정엄마가 말했어요. 순아, 내일 미용실에 가고 싶어. 정말요? 정순이는 기뻤어요. 엄마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섬의 작은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 아주머니는 친정엄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순이가 잘 돌봐줘서요. 파마를 하고 나온 친정엄마의 모습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정순이는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엄마 예뻐지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소리야. 하지만 친정엄마는 기분이 좋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았고 정순이는 서서 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제는 제법 호흡이 맞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친정엄마가 말했어요. 순아, 내 집도 가끔 가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가끔 들러서 청소만 하면 돼요. 그래도 내 공간도 필요할 텐데.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엄마와 함께 있는 곳이니까요. 친정엄마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정순이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섬에 새로운 보건소가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정순이는 친정엄마에게 알려드렸어요. 정말? 그럼 육지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겠네. 네,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친정엄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정순이에게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친정엄마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뭘 보고 있니? 그냥 바다요.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외롭게 느껴졌던 그 소리가 이제는 평안하게 들렸어요. 순아, 네,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정순이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네, 엄마. 정순이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친정엄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두 사람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섬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바다 너머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